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해가지고 구속된 지 51일 만에 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아닙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기현 부장판사 이게 맡았다 하니까 그 성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다 해갖고 뭐 중국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한참 뭐 비난하는 글도 올라오고 또 그런 쪽에 추측을 해가면서 맹공을 하던 유튜브들도 있던데 지금 이렇게 탁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니까 999 영웅 내국 판사 황미세경 이렇게 했다만 판사의 모델 대법원장 하셔야 될 분 민심이 이렇게 조변스럽게 하면 됩니까? 헌법재판소장은 지기현 지금 완전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지기현 판사가요. 이분이 아마 순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주리 예 리까지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개포고등학교 나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명문이죠. 네, 서울법대에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생활을 지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51년인 것 보면은 판사 생활 거의 한 20년 이상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정의는 살아있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항고를 하든가 아니면 석방 지휘를 하든가 두 가지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왜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 큰 것이 뭐냐면은 지금 검찰이 이제 이것을 석방 지휘로 가게 되면은 사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패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을 지금 구속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하나는 이제 이 변호인단에서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봐라 공수처법에 그것을 수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게 어디 정확하게 공수처법에 있느냐. 그것이 없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확 찌른 거예요. 그것이죠.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죠. 의문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부분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절차와 이 판결문에는 좀 뒤쪽에 나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호인들이 계속 제기했던 부분을 실제 판결문에도 지기현 재판장이 인용을 하고서요. 3인 재판인데 인용을 하면서 봐라. 지금 이게 공수처법에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호인단이 제기하면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절차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관련된 법의 내용이 있는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적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판례도 없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상급법원에 대법원 판례도 없다는 거죠. 상급법원에 간다면 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돼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김재규. 예. 김재규가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의 11.6. 그 당사자입니다. 11.6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뚝딱뚝딱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고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재심 결정이 지난 2022년인가에 내려졌습니다. 사람은 다 죽고 없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이 아니라 몇 년 됩니까? 올 2월에 올 2월입니다. 2월에 내려졌죠. 얼마 안 됩니다. 2025년 2월 올해입니다. 예. 올해 이것을 떡하니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사례로 명시를 했어요. 이 부분 자 절차 적법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나온 반응이라고는 검찰이 즉각 항고를 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뭐
여러 경로들이 있지만 정말 석고대죄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석고대죄 정도가 아니라 공수처장은 지금 즉각 물러나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네.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은 날짜예요. 날짜. 이건 뭐 꼼짝을 못하죠. 첫 번째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기현 재판부가 꼼꼼하게 시간 계산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일단은 이 구속을 한 상태에서 어느 시간이 구속을 하고 싶은 대로 마냥 공수처나 검찰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피의자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짜를 주어지고 계속 구속해서 재판으로 가려면은 어느 날짜 내에 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뭔가 서류가 오고 가고 이런 어떤 검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빼줍니다. 시간에서. 빼줍니다. 빼주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지금 이 공수처 검찰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 그래, 이건 날짜야. 그래서 실제 추가적으로 빼줄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되는데 검찰에서는 하루 더 계산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아니,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됐어요. 이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미 1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날짜로 생각한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 피의자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는 어떤 것이라도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에는 피의자에게 좀 더 인권 차원에서 유리하게 판단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형사법 절차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변호인단이 탁 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점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지기현 판사는 계산해봤어요. 다 계산해보고 오고 갈 때 서류 오고 가는 시간들 다 계산해보니까 11시간이 지난 건데 지금 이 검찰에서는 하루가 지나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이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명확하니 내린 거예요. 명징이에요. 구속기간이 지나가지고 구금을 한 것은 불법 구금이다. 맞습니다. 이건 뭐 누가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날짜로 계산해 온 것은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제는 시간으로 계산해도 과거처럼 지금은 뭐 초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시간 계산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또 공수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박사님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무렵에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빨리 너희들 이 시간, 이거 구속기간 만료된다. 그때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감행을 했던 공수처 또 검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매우 난감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불법 감금했다, 구금했다,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입니다. 서울고검장인데 현재 특수본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수사를 하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이하성, 유선수 두 변호사가 고발을 했고, 유창종 전 중앙지검장이죠. 예. 이분은 이런 불법 구금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 공수처, 검찰, 경찰 다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싹 망라해서 유창종 전 검사장은 이거 다 불법이다. 관련됐던 공수처, 검찰, 경찰, 심지어는 글쎄요, 뭐 법원까지도 포함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런 싹 망라해서 불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는 바로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변호사죠. 전 고법 부장. 네. 이분도 즉시 항고 이거 상관없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를 쭉 썼더라고요. 뭐 길어가지고 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너무 전문적인
사항에서. 법적인 해석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분까지도 빨리 석방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면은 검찰이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냐 이거죠. 더군다나 2011년에 구속 취소가 아니고 그때는 구속 집행 정지 이 결정을 법원이 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헌재 이거 위헌 아니냐 해갖고 위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보다는 구속 취소가 훨씬 더 강한 거다 아닙니까? 인신 구속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안 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눈치 보나요? 거기서 당장 즉시 항고해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있던데요.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직 날선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근데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법조계에서는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세요. 구속 집행 정지보다 구속 취소가 훨씬 더 강력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각 항고가 위헌이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해석이 나왔다면 당연히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그런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지기현 판사의 이 판결문이 너무나 명징해요. 네. 저는 이런 판결문을 본 적이 거의 드물 정도로 정말 명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될 때 몇 글자였습니까? 15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판사라고 한다면은 그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됐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그 판결문에 모든 걸 담아서 사람들이 명징하게 설득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단 한마디라도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반박이 있나요? 없습니다. 산수를 잘못했다고 그랬던데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명이가 검찰이 그 산수도 못해 그러던데. 말이 되는 이야기. 산수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기현 판사의 이 내용이 그 사람이 무슨 개포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명징해요. 명징해요. 네. 이 내용을 저는 정말 마지막 그 문장까지 이 법원에서 배포해 준 재판문의 요약본을 보면 가로 열고 김재규 재심 사례 가로 닫고 뭐 하나 이 글자 하나 버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사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법에 가서 뒤집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까닭이 없어요. 아니 무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 단위로 하자. 그래갖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 시간이 지났다. 9시간 몇 분이. 그러니까 그걸 뒤집을 까닭이 없어요. 고법에서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즉각 석방하면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저 윤석열하고 말이야 한패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대개 이 영장 실질심사도 보면은 이미 다 끝내놓고도 혹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판사들이 밤새워 고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이 석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즉각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고심하는 그렇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밤새 회의 중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보도에서도. 우리도 다 따져볼 거 따져봤는데 그럼요. 석방은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판결문을 이러려면은 보니까. 좀 시간을 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우리 TV도 보겠죠. 보면서 아니 지금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고 박사님 또 데이터 분석하는 배준서 소장도 어디 판결문에 손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인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고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한 화요일 오전 정도에 저는 고심하고 조금 더 일찍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금명간에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 일각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신문정 검찰총장은 즉각 빨리 석방을 하자.
지금 정지석 비서실장까지도 어젯밤에 그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박세현 특수본부장 그 팀에서 우리들 수사한 것이 그러면 완전 이게 그냥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항고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미리 손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아니,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 한동훈 전 대표고 현대고등학교 동창회해갖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찌라시까지 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죠. 지금 구치소에서도 현수막에 보면 심우정, 박세현 다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뭐 타도 대상 이래가지고. 근데 이건요 무슨 감정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읽어봤는데 명징해요. 이거는 박세현 이 고검장도 뭔가 좀 애매모호한 상태 같으면은 좀 미적거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고 박사님 말씀대로 미적거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고심은 하고 있지만 뭐 조만간 예. 석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석방하는 것이 뭐 죄가 없다고 무죄로 풀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다 그대로 하고 탄핵 소추 돼가지고 탄핵 심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2심에서 실형 받은 사람도 뭐 구속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건 네. 그래서 빨리 석방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